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같이 원래 복잡한 서류 말고도 그 외 지정신청서, 각종 동의서 등도 잘 쓰고 싶다면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빼고는 다들 쉬운 서류라고 하는데 내겐 모든 서류가 어려운 서류,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면? 이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전국 170여 개 장기요양기관 창업을 성공시킨 창업 안팀장입니다. 현재 저희 함께 설치신고 서류, 설립서류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가고 있죠? 이제 슬슬 저와 대표님 간의 내적 친밀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영상 보시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의 설치신고서, 지정신청서, 각종 현황 작성법에 이어서 이번엔 비용수납 신고서입니다. 대표님, 우리 한번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의 시간, 계약 절차? 모두 다 궁금하죠. 하지만 제일 궁금한 건 아마 이용하는 비용 아닐까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횟수별, 시간별 비용이 얼마인지, 합당한지, 비싸진 않은지 이 비용에 대해 작성한 것이 수가표 혹은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이라고 하고요. 이 자료를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이 바로 비용수납 신고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센터에선 비용을 얼마나 수납받을 것인지 국가에 신고를 하는 서류고요. 그럼 내용 한번 볼게요. 우선 비용수납 신고서는 제가 놓인 복지시설로 동그라미 체크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신고인란은 대표자의 정보를 기입하는 곳이에요. 대표님의 성명과 대표님의 거주지를 적어주시고 법인명에는 법인의 경우에만 체크해 주시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면은 공란으로 두세요. 바로 밑에 시설 개요 볼게요. 시설 개요는 센터의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시설의 명칭은 시설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괄호 열고 시설의 종류라고 있죠. 마찬가지로 시설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무엇인지 방문 요양이니까 방문 요양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밑에 소재지는 센터의 소재지, 그리고 설치 일자는 우리 설치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일자까지는 적지 마시고요. 연도와 해당 월까지만 적어주세요. 옆에 이용 정원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문 사업은 정해진 정원수가 없다고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란으로 두시거나 아니면 짝대기 표시 한번 해주세요. 시설 규모는 연 건평에 제곱미터로 적는 란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 혹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면 내가 이용할 사무실의 면적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면적을 숫자로 기입을 해주시고요. 옆에 설치 비용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센터를 설립할 때 총 들어갔던 비용을 적으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 공간은 적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공란 혹은 짝대기 표시로 적어주시고요. 직원 수는 우리 이전 시간에도 인력 현황 한번 작성해봤죠. 그 인력 현황에 적은 숫자로 동일하게 적어주셔야 되세요. 밑에 수납 비용은 인원수에 따라서 그리고 일자 또는 월에 따라서 얼마를 받을 거다라고 수납 비용을 적는 란인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비용수납 신고서 바로 뒷면에 첨부서류로 비용부담 산출 내역서를 한 부 더 붙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납 비용을 이 앞장에 적으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공란으로 두시거나 아니면 간혹 시군구마다 조금씩 서류 작성법이 달라서 주무관님이 이 수납 비용 칸도 적어주세요라고 요청하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간략하게 금액이 나타난 표로 기재해 주시면 좋고요. 그 표는 제가 뒷장에 비용부담 산출 내역서에서 한 번 더 다룰게요. 하단에 제출 일자 적어주시고 신고인 란에 대표님 성함 그리고 출력하셔서 수기서명 혹은 도장 찍어주시면 되세요.
이 서류의 맨 밑에 보시면 구비 서류라고 해서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 내역서 한부 첨부하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다음 장에는 우리 산출 내역서를 한번 첨부를 해볼 거예요. 네, 이 비용 부담 산출 내역서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금액은 얼마나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열한 금액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해진 법적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직접 정리하고 작성하셔야 되는 서류예요. 근데 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선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어떤 순서로 잡아야 되는지 알기가 힘드니까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예시는 제가 정말 공들여서 작성한 제 자료거든요. 원래 제가 만든 자료는 진짜 잘 공개 안 하는데 또 대표님을 위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제가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게 쓴 거고요. 대표님은 절대 이렇게 어렵게 쓰실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참고해서 어떻게 쉽게 쓸지만 알려드릴 테니 참고만 해주세요. 먼저 여기서 1번 항목은 뺄게요. 그리고 2번, 3번, 4번의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배치해서 순서를 잡아주시고요. 이제 항목별로 한번 보시죠. 먼저 1번은 방문 요양 급여 비용이고 2번은 방문 요양 비급여 비용인데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급여하면 보통 한 달 일하고 받는 월급을 떠올리죠? 하지만 이제부터 장기요양 사업을 하실 대표님이라면 급여는 서비스라고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급여라는 의미가 월급을 뜻하기도 하지만 장기요양 사업에선 급여는 장기요양 서비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여기서의 급여도 장기요양 서비스, 즉 방문요양 서비스를 뜻하고 그럼 비급여는 한자 안에 비 더하기 급여니까 방문요양 서비스가 아닌 것을 뜻합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종류와 구분점에 대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먼저 급여, 즉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큰 범위로 신체, 인지, 가사, 일상생활, 외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중 외출 서비스에는 병원 동행이라는 세부 서비스가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까지 갔다면 이 행위는 병원 동행 서비스로 급여에 해당되죠. 근데 병원에 갔다가 어르신이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오셔서 진료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센터의 공용카드로 결제를 해드립니다. 이때 진료비를 결제해주는 것은 동행 외의 행위이죠. 그렇다면 이 진료비 결제 내역은 방문요양 서비스가 아닌 것이므로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법적으로 규정한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용만 급여, 이 이외의 행위는 비급여, 급여의 비용을 전액 중 일부만 어르신이 내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지원해주고 비급여의 비용은 전액 어르신이 내셔야 한다는 것. 이 내용을 바로 이 산출 내역서에 꼭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서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은 장기요양 서비스, 급여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 표로 방문요양의 서비스 금액은 어르신 등급별로 다르지 않고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에는 어르신 등급에 대해서 쓰여 있지 않고 30분부터 240분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의 시간과 1회당의 금액을 적어주세요. 이 법적인 금액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라는 정말 중요한 지침에 나와 있고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본 고시를 찾을 수 있으니 원본을 찾아서 표로 정리하시거나 아니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표를 캡처하셔도 좋아요. 다음으로 항목 2번은 비급여에 대해 써주세요. 비급여는 사실 딱 정해진 기준이나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서 금액표를 만들기보다는 비급여란 무엇인가, 비급여 발생 비용에 대해선
어떤 형식으로 수납을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서 문장으로 규정해 주세요. 마지막 항목 3번은 비용에 대한 부담 비율입니다. 대표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어르신이 이용하고 나서 그 서비스 비용은 누가 내는 걸까요? 원칙상 이용한 사람인 어르신이 내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우리 장기요양 사업, 방문 요양 사업은 국가 지원 사업이기에 어르신이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해 전액을 어르신이 모두 부담하진 않고요. 85%에서 100% 사이의 금액 비율은 국가에서 어르신을 대신해서 센터로 지급해 주는데 이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고 하여서 공단 부담금이라고 하고 나머지 15%에서 0% 사이에 정해진 비율의 금액만 어르신이 방문요양센터에 지불하는데 이 금액을 어르신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여서 본인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본인 부담금의 비율이 15%에서 0%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어르신은 대부분 서비스 비용 중 15%의 비율을 부담하고 그 외 6%, 9%, 전액 면제인 0%는 일반적인 어르신보다 경제적 생활이 조금 더 힘들어 기초생활 수급중인 어르신이 부담하는 비율로 소득 분위 등에 따라 6%, 9%, 0%로 나뉩니다. 이 본인 부담 비율에 대한 사항을 3번 항목에 넣어주는데 공단의 부담 비율은 빼고 어르신의 본인 부담 비율에 대해서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그럼 이렇게 비용 산출 내역서까지 작성이 완료가 되었네요. 아까 앞장에 비용 수납 신고서에 수납 비용 칸에 추가로 금액표를 넣으실 거라면 산출 내역서 중 1번 항목의 사항만 추출해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어떤가요? 어렵진 않으셨죠? 중간에 제가 급여, 비급여, 부담 비율 등에 대한 이론 설명을 드린 것은 추후 지정심사 중 질의응답 시간에 중요한 면접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개원 후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개념이니까 잘 메모해 두시고 공부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선 설립서류 목록 중 센터의 위치, 사무실 정보를 나타낸 자료 준비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얼른 따라와 주세요. 이상 창업 안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